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후토크 2부를 시작해 볼까요? 네.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이 여주의 KCC를 말씀드리면서 요게 이제 남한강 조망이 나오는 게 거의 최대 1억이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부에서 어느 정도 언지를 해드렸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 1억이 비싼 이유가 남한강 조망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뷰 때문이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뷰가 1억이 더 비싸다 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요즘에 이 자산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서 화폐가 많이 풀리면서 그렇죠. 이 1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우습게 여기게 애매한 돈이라고 된 해도 것 같거든요. 느껴졌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도 이제 주변에 이제 저희 동년배들이나 아니면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야 1억이 돈이냐? 그러니까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는 돈인데 적다고 하면 또 적을 수 있는 돈이 이제 돼버려서, 그러니까 그쵸, 너무 그쵸. 양극화가 됐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소액 느낌이죠.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1억은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그러니까요. 이제 뭐 우량 투자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1억은 그걸로 뭐 하긴 좀 어렵고 그냥 여유 자금 이런 느낌이라서 어쨌든 1억은 상당히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희 여주의 KCC가 1억을 나타내니까 뷰가 좋은 게, 오늘은 뷰의 프리미엄에 대해서 한번 피디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뷰라는 게 대표적으로 뭐 어떤 뷰가 있을까요? 뭐 바다 뷰가 있을 수 있고, 시티뷰, 시티뷰도 있을 수 있고, 도시뷰가 있고, 네. 바다 뷰가 있고, 마운틴 뷰, 강, 뭐 저수지, 뭐 이런 거. 네. 일단은 물과 관련된 공원 뷰, 공원뷰 좋죠. 무덤 뷰. 무덤뷰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런 좋거든요. 뷰의 유행을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파트 이름을 보면은 딱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무슨 뭐 무슨 리버 리버 하임, 하임, 리버 뷰, 시티뷰, 레이크뷰. 네. 뭐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거밖에 내줄 게 없는 건가 하는 어떤 그런 사악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쵸.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뭐 거기에 분양받으신 분들 상당히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집이라는 게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자산적 가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 자산적 가치가 굉장히 크지만 근데 자산으로만 여길 수 없는 게 분명히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란 말이죠. 생활 공간이. 네, 그런 관점에서 뷰라는 게 뭐 저는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가장 엄청 많이 있는 시간이거나, 음, 물론 회사가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저희입니다. 저희예요. 네, 어쨌든 자신이 그냥 가장 자유로운 시간에 가장 많이 있는 공간이니까 그쵸.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저희 같은 어설픈 이제 경제적 자유 뭐 얘기한 사람 말고 진짜 부자분들이야말로 이 뷰라는 걸 정말 중요시 여겨요. 그분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뷰랑 남들 눈에 안 띄는 거. 요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괜히 평창동에 고급 주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이제 배산임수로 뷰가 죽이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니까 비싼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텐데, 이 뷰라는 게 사실 과거에는 좀 소수의 부자들만 전유물이었던 것처럼 그렇죠.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왜냐면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렇고 삶이 네. 또 팍팍하기도 했고. 그렇죠. 뭐 2층, 3층 이제 단독 주택을 지어서 이제 높은 데서 바라보는 그런 이제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고층 아파트들이 워낙에 많고, 물론 뷰가 나오는 고층 아파트들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부자의 점유율 같긴 한데 그렇죠. 어쨌든 중산층이 그래도 접근해 볼 만한 주거 형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뷰라는 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별로 불만이 없었어요. 왜냐면 일부 부자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건희가 슈퍼카가 50대 있다 그래서 야 저거 잘못됐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닿지 않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손에 닿을 만하단 말이야. 그렇죠. 네, 여주가 KCC가 남한강 뷰가 5억이야. 내 손에 닿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뷰의 프리미엄을 조금 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특히나 우리가 최근에 소득이 36,000불이 됐대요. 와, 일본 소득이 39,000불이니까 거의 지금 다 따라갔네요. 네, 다 따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저희가 선진국이 맞죠? 선진국이 맞는데 음마 아파트 가보면 이건 선진국이 아니죠. 철근이 휘고 있으니까. 철근이 있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선진국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물론 그거에 등기를 가지고 있다면 선진국이라고 인정해주고 싶긴 한데 뭐 어쨌든 우리가 삶의 질이라는 걸 분명히 이제 진지하게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단순히 재건축 재개발이 그들만의 어떤 투기 자산을 높이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 내가 36,000불 소득이 넘는데 나 좋은 집에 살고 싶다라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을 해소시켜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지점에서 저희가 뷰의 프리미엄을 또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핀이 혹시 그 가양동 가보셨어요? 가양동이요? 네, 강서구, 서울 강서구 강서구? 가양동. 진짜 그쪽으로는 가볼 일이 없어서. 아, 가양동에
우리가 가양 주공들도 있고 그쪽 가양 주공들이 많은데 우리 가양 6단지 같은 거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요게 사실 옛날에 막 1억대였어요. 네, 정말 쌌단 말이에요. 엄청 싸네요. 그렇죠. 뭐 그때 안 산 게 없긴 했는데 어쨌든 그때 1억 5천도 안 하던 아파트가 지금 9억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찾아보면 3배씩 오른 데들도 서울에 많아요. 경기도에도 뭐 한 3-4배씩 오른 데도 많은데 가양 6단지가 6배가 올랐다는 거 이게 단순히 뭐 재건축 기대감 아니면 서울에서도 얼마 안 되는 뭐 저가 아파트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되면 분명히 한강뷰가 나온다. 요 기대감을 빼놓으면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오래된 소형 평수 아파트가 9억이라는 건 이거는 한강뷰를 이제는 서울에서 한강뷰를 9억대 살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뷰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이번에 저희가 아마 지역 전국 시황 분석했을 때 나왔던 얘기일 거예요. 속초. 속초. 속초가 엄청나게 가격이 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뷰의 영향이다라고 많이 했었는데 와 가격이 엄청나더라고요. 속초 강릉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뷰의 영향도 있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했다라는 영향도 있는데 뷰의 영향을 상당히 뭐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속초에 지금 가장 핫한 물건이 뭐냐? 속초 디오션 자이라는 자이 아파트인데 요게 참 얘기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속초 디오션 자이가 위치한 동네가 동명동이라는 속초의 지역인데 이게 속초에서도 오른쪽 끝에 있거든요. 오른쪽 끝에 위쪽에 있는데 여기가 사실 입지가 좋다고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관공서가 뭐 몇 개 있고 뭐 하긴 하지만 여기가 뭐 상권이 훌륭하다, 학군이 훌륭하다, 아니면 정주 여건이 좋다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그 바로 직전에 이제 청약을 했던 데가 2차 아이파크가 있는데 이 2차 아이파크는 오히려 미분양, 그러니까 미계약이 나오고 미분양이 나오고 이랬었어요. 근데 속초 디오션자이는 뭐 30몇 대 1 이렇게도 나왔단 말이죠. 뷰의 영향이 확실히 있네요. 그쵸. 이제 그게 그럼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뷰가 나온다는 거죠. 2차 아이파크는 뷰가 안 나오는데 속초 아무리 디오션자이는 생각해도 뷰네요. 뷰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워낙 또 분양가가 심지어 속초 디오션자이가 더 비쌌어요. 2차 아이파크가 입지는 조금 더 좋은데 분양가가 더 쌌고 속초 디오션자이는 입지가 조금 더 안 좋은데 분양가가 좀 더 비싸고 그런데도 속초 디오션자이는 완판이 나고 2차 아이파크는 미분양이 나고 이런 차이가 사실 뷰가 아니고서 뭐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아이파크와 뭐 자이라는 브랜드 차이다?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두 브랜드가 그렇죠. 똑같은 1군 브랜드인데 네.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니까 실제로 뭐 해당 중개사분들이 인터뷰를 한 거 보면 서울에서 그렇게 많이 와서 샀다고 별장 개념으로 그렇게 많이 세컨드 샀다고. 하우스로 사시는군요.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좋아요. 모션뷰 뭐 뷰 다 좋은데 이게 과연 그러면 아까 다시 여주 KCC로 돌아와서 이게 한강 조망이 1억이나 차이가 날 가치가 있느냐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게 1억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야 1억 차이는 좀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남한강 뷰라고 해도 그렇죠. 여주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저희 막내 PD분 막내 PD님한테 저희가 여쭤봤을 땐 이거 괜찮은데요? 싼 거 같은데 1억이면은 저는 1억 주고 남한강뷰 살래요. 이랬단 말이죠. 근데 또 저희 PD님한테 여쭤봤을 땐 1억이면 좀 비싼데요? 라고도 얘기를 그렇죠. 했었고 또 주변에 다른 투자자분한테 얘기했을 때는 나는 그럼 KCC 안 사고 교동에 아파트 살래. 이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참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한강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아크로 리버하임이라고 이제 흑석동에 있는 대장 아파트거든요. 현재까지는 동작구에서 대장 아파트예요. 물론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 완성이 되면 얘기는 어쩔지 달라지겠지만 모르죠. 어쨌든 아직까지는 동작구의 대장 아파트가 아크로 리버하임인데 여기에 한강뷰하고 한강뷰 아닌 거랑 한 5억에서 6억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근데 요걸 물어보면 대부분 5억 그 정도 날만 하지 이래요. 그렇죠. 네, 이 정도 날만 하죠.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웃긴 게 그 정도면 5억이 괜찮다고? 그럼 여주 1억은 왜 안 되는 거지? 5배 넘게 차이 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겠다. 무조건 뭐 뷰가 나온다고 당연히 더 비싸게 주고 사야 하는 게 맞다. 아니면은
뷰가 나온다는 것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돈을 더 주는 건 맞지 않다.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보다 이 지역에는 현재 여기까지는 뭐 뷰의 프리미엄 줘도 괜찮겠다. 아니면 이 지역에는 아무리 뭐 뷰의 프리미엄이 높다 하더라도 돈을 더 주면 안 된다. 지역의 가치에 비해.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지점이 있을 것 네. 같은데 지금 여주가 조금 애매한 그 중간 사이에 있지 않나. 1억이라면.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뷰의 프리미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사실 얘기가 많잖아요. 주변 전문가들이 야, 여기는 무슨 뷰가 나오니까 이게 비싼 게 당연하다. 아니면은 뭐 여기는 이 뷰가 안 나오니까 가격 차이가 안 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들 그런 걸로 꼬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참 가치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지역을 가봐야 되고 그 지역 안에서도 뷰가 나오는 곳과 안 나오는 곳을 여러 번 돌아보면서 이렇게 직감을 기르는 게 참 중요한데 어쨌든 뭐 파크뷰, 마운틴뷰, 리버뷰, 오션뷰 할 때 과연 여기가 뷰의 프리미엄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이건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많이 돌아보시는 게 좋겠다. 저희가 여주에 와가지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가 상당히 지금 그 중간쯤에 있는 어떤 지점에 있는 지역인 것 같아서 여기가 1억인 게 받아들일만 하신지 직접 와서 판단해 보시고 그렇다면 아크로 리버하임 흑석동의 대장 아파트가 5, 6억 차이 나는 건 당연한지 요건 또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거 직접 눈으로 보셔야 된다. 내 눈에 좋은 건 다른 사람 눈에도 좋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